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많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왜 학생들은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컨설팅에 대한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경영 컨설팅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이 되었고요. 20세기 중반부터는 교육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제 차별의 대응이라는 영상을 보셨다면 1950년도에 미국 대학들이 글로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컨설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입시 컨설팅도 이때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입시 상담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수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저희만의 차별화된 접근의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좀 정의를 해보면요, 컨설팅은 라틴어 꾼스타레에서 유래된 말로 상담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컨설팅은 조직이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경영, 인사, 마케팅,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 컨설팅은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은 학생의 개개인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요,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GPA, SAT, ACT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학생의 리더십, 경험, 봉사, 영향력, 임팩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입학을 시킵니다. 따라서 교육 컨설팅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도와주고 학생의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면 너 컨설팅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 라고 하면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맥켄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926년에 설립이 된 글로벌 경영 컨설팅 리더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주었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GE라고 하죠. GE와 협력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맥켄지는 GE의 CEO 잭 웰치랑 함께 워크아웃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조직 내 의사결정과 과정을 좀 혁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G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맥켄지의 전략과 조언과 그리고 실행 지원이 GE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인 앤 컴퍼니는 제가 또 좋아하는 컨설팅 회사인데 1973년에 설립된 미국 기반 컨설팅 회사입니다. 협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죠. 베인은 스타벅스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재정립하고 또 신규 시장 진입 시 예를 들어 현지화 전략 같은 효과적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와 소비자 취향에 맞는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의 어떤 방식을 최적화하면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되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플 하나로 시킬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이게 도입이 안 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현지에 맞게끔 세팅을 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례는 맥켄지와 베인이 각각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고객의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맥켄지는 대기업의 조직 혁신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베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고객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두 컨설팅 회사가
높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능력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들의 컨설팅 대우는요, 실제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이랑 이제 유럽에서는 컨설팅은 되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받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맥켄지랑 메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경력 개발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한국의 컨설팅 산업은 1990년도 이후에 급성장을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역사가 깊지도 않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나 컨설팅 같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컨설팅을 주로 이루며 많은 회사들이 가격 경쟁에 집중을 하고 있고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컨설팅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해본 결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회사의 운영을 하는 체계가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설팅 본질을 잃는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원장이나 대표가 직접 컨설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을 끌어와 지원서를 검토하게 하거나 프리랜서로 이렇게 간혹가다 조금씩 들어와서 학생한테 뭐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해 준다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의 입시 컨설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컨설팅 과정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학생을 12학년 때까지 컨설팅을 쭉 이어서 지원서까지 거의 다 90%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큰 그림을 보며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스토리와 능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세일즈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따로 작업을 하게 되고 통합된 접근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은 원래 팀이 모여서 리더가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은 단순한 점수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100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토리의 탄탄함, 스토리 내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 뭐 리서치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을 설계하는 데는 엄청난 리서치와 감각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은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서도 자기가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거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컨설팅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런 사람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 사람들 중에서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을 잘 짤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동기를 줄 수 있고 거기 안에서 희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궁합이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90, 11학년들 그리고 지원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의 업적과 노력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솔직히 단순히 좋은 학교를 나와서 몇 명의 학생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저는 솔직히 취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컨설팅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축구에서는 최고의 멘토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술과 전략을 자신의 스토리로 아니면 자신의 스타일로 녹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가 무패의 신화를 이룬 최고의 미들필더 선수이자 명장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컨설팅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스스로가 이룬 것들이 있지만 솔직히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전략과 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나 아니면 이제 명장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요, 경험이 굉장히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전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신의 분야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컨설턴트 혹은 명장이라고 혹은 코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깊이를 모르고 겉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리서치만 했네, 대회 우승을 했네 라고 해서 이것만 답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세일즈의 방식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회 우승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올림피아드 아니면 ISEF 우승을 했다라고 해서 명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비리그에서 수천 명이 그런 사람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회나 뭐 큰 거 한두 개 가지고는 내러티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똑해서 세일즈를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서 예를 들어 걱정할 때 그 사람이 확실한 답을 주면 안심하고 넘어가잖아요. 부동산이든 대출을 끌어와가지고 사는 거고 뭐 이게 확실히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일즈에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면 이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부지를 사라. 근데 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ETF가 20년 전에 산 거랑 압구정이랑 봤을 때 똑같다. 그렇다면 뭐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컨설팅도 이처럼 사람한테 막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내러티브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은 진짜 실제로 단순히 세일즈가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래 정의고요. 이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경험과 통합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컨설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육 분야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약간의 걱정이 들기도 해요. 만약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을 했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억대로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맡아야 할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은 좋은 교육을 받고 부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친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오히려 정말 힘든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엄청난 성과들을 내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요즘 뜨고 있는 안성재 셰프님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작가님이라든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과연 이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다루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학 입시가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물론 5개 이상의 수상과 10개 액티비티를 채워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를 해본 사람이면 지원서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에서는 그게 100%에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70%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지원서를 다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너스를 왜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하는지, 언어가 없는데 액티비티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러티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워넣고 해야 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단순히 대회에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돋보이는 게 아니고요. 각 대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게 어떻게 자기 스토리를 강화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시는 정말로 100가지 요소를 고려해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컨설턴트는 각 학생의 삶을 자기가 자신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 또한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한 학생의 짐승까지도 끌어올려야지만이 가능한 게 교육 컨설팅이고요. 하지만 많은 곳들이 단순히 세일즈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을 초대해서 설명회 같은 거 열고 실제로는 별로 효과 없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친구들을 보면, 명문대 진학한 친구들 있죠. 이런 제대로 된 설명회를 막 그렇게 간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내면의 진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100번 설명회를 가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학교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인데 비인간한 국제학교 학생들을 왜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못하러 이 사람들은 학교를 설립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대학을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이 급급한 현세 상황으로 만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대학 컨설팅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은데,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지만 모든 컨설팅이 동일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비용을 낮추거나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진심으로 학생을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면 비용을 낮췄지만 진짜 진심으로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의 필요성과 역할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입시는 단순히 어떠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 개개인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이 내러티브를 만든다라는 전체 어떠한 큰 목적과 고리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다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하겠죠. 개인 맞춤의 전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지속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죠. 학생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직감과 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데이터 기반의 접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입시 데이터랑 트렌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 수를 앞서 나가야 되고요. 동기부여와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끌어올리게끔 어떻게든 이 친구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철저한 기록 관리죠. 이 모든 과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학생의 진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스스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의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할게요.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세일즈가 될 수가 없겠죠. 학생의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맞춘 전략밖에 안 됩니다. 컨설팅은 모든 최고의 코치들이 그렇듯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의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략은 절대적으로 학생에게 맞춤이 되어야 되고요. 학생이 자신의 어떠한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내면의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은 단순히 세일즈가 아니고요. 학생의 성공을 위해 깊이 있는 맞춤형 접근으로 다가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역사도 잠깐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한국의 컨설팅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점일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지금의 노력들을 저는 이 컨설팅을 했다라는 걸 되게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냥 그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변질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컨설팅이라는 걸 말하는 게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컨설팅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심으로 학생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학생을 컨설팅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